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사용 중인 원격 수업 컨텐츠 저작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수업의 예시입니다. 사용 중인 도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웹캠인데요. 이 웹캠은 작년에 실무라상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거치대에 연결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입니다. 웹캠에도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지만 보다 깔끔한 소리의 녹음을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타블렛입니다. 이 펜타블렛은 원격 수업 컨텐츠에 선생님들의 필기를 입력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하드웨어를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업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녹화 중인 클라렛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렛은 웹캠이나 펜타블렛 등을 보다 수업 중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격 수업 컨텐츠 저작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캠의 영상 위에 자유롭게 글씨를 쓰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윈도우 창 위에도 글씨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위에 글씨를 쓰고 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 창 위에도 글씨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정색 칠판 위에도 글씨를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지금 원격 수업 컨텐츠 저장을 위해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웹캠, 헤드셋, 펜타블렛 3가지 하드웨어를 활용하고 있고요. 컨텐츠 저작을 위해서 클라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원격 수업 컨텐츠 저작 도구들을 가지고 원격 수업 컨텐츠 제작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렛을 녹화 도구로서 사용하는데요. 이 클라렛은 우측과 좌측에 도구 몸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상태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로는 빛나는 마음님께서 인디스쿨에 올려주신 PPT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과 3단원 소프트웨어와 생활, 프로그래밍의 요소와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8쪽, 49쪽입니다. 숫자의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활동은 다음 2가지입니다. 사칙 현산, 다람쥐 만들기, 그리고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우선 사칙 현산 다람쥐를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내용을 뚝딱뚝딱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처리입니다.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력 과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한 내용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람쥐가 물어본 계산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블록들을 찾아봅시다. 계산을 하기 위해선 블록들이 필요한데요. 자, 덧셈에는 덧셈 블록, 간단하죠? 뺄셈은 뺄셈. 하지만 나눗셈이 블럭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것이 나눗셈 블럭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동일합니다. 곱셈은 곱하기 블럭입니다. 자, 다음 블록들을 이용해서 사칙현산 다람쥐를 만들어 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블록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512 더하기 124는 얼마일까를 2초 동안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0 대신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덧셈 블럭이겠죠. 여기다 10 대신 512, 10 대신 123을 2초 동안 말하기를 실행을 하면요. 자, 이렇게 두 수를 더한 결과를 엔트리봇이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더하기 대신에 뺄셈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고요. 나눗셈도 나눗셈, 곱셈도 곱셈, 블럭이 들어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자, 다음 블럭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무엇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고요. 사용자가 어떤 답변을 하게 되면 그것을 대답이라는 대답 블록에 저장을 하는 블록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당신이 말한 수와 대답을 합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요. 숫자를 입력을 하면 당신이 말한 수는 텍스트와 사용자가 입력한 50이라는 숫자가 합쳐서 엔트리봇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질문이 두 개라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수를 입력합니다. 자, 대답을 저장을 하는데요. 당신이 말한 수는 대답.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답은 과연 첫 번째 대답일까요? 두 번째 대답일까요?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당신이 말한 수는 30. 두 번째 숫자가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대답이 들어가야 되고요. 질문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저장하는 곳을 바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각각을 마치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에는 어떠한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이것을 넣었다가 뺐다가 또 다른 것을 넣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것은 무언가를 저장하는 각각의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질문이 두 개라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답을 두 개를 저장해야 된다면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자, 바로 변수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변수는요. 여기 속성에 변수라고 있습니다. 이 변수에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름이 다른 서로 변수들은 이름이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변수의 이름에 첫 번째 수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두 번째 수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또 다른 두 번째 수라는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자, 변수를 생성하게 되면요. 이전과는 블럭에서 자료에 들어간 이 셀렉트 박스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가 없었는데 변수를 만들고 나면 이런 새로운 셀렉트 박스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를 대답으로 정하고 두 번째 수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수를 대답으로 정하면 자, 첫 번째 대답은 첫 번째 수라는 변수에 두 번째 대답은 두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그 다음에 그 두 수를 더한 것을 마지막에 엔트리봇이 이야기를 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80이라는 결과를 제대로 말을 하고 있네요. 시간 관계상 수업의 예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 컨텐츠 저작을 위해서 적절한 도구, 웹캠, 헤드셋, 펜타블렛을 이용하고 있고요.
적절한 프로그램, 저희 학교에서는 클라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더욱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도구와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저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수업에서도 이와 같은 도구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부족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